중소기업 25년 근속 57세 과장, 국민연금으로 노후가 될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은 계단 앞에서 한 번쯤 망설이게 만든다. 회사에서는 아직 과장님 소리를 듣지만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얼굴은 분명 예전 같지 않다. 정년까지는 몇 년 남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자꾸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이대로 은퇴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특히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50대 직장인이라면 이 고민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대기업처럼 퇴직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개인연금이나 투자로 큰 자산을 모은 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결국 마지막으로 기대게 되는 건 국민연금이다.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가 가능할까? 오늘은 중소기업 25년 근속 57세 과장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모델을 놓고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 삶을 차분히 들여다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에서 25년 정도 근속했고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 안팎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현재 기준으로 보면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은 대략 월 90만 110만 원 수준이 된다. 문제는 이 금액이 생활비로 충분하냐는 거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부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220만 원 안팎, 적정 생활비는 300만 원을 넘는다. 혼자라 해도 150만 180만 원은 필요하다. 숫자로만 봐도 국민연금 하나로는 빠듯하다는 게 바로 느껴진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런데 막상 은퇴 후를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병원비, 관리비, 식비, 각종 공과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활비는 새어나간다. 사례 1. 국민연금만 믿었더니 숨이 막히더라. 김 과장 63세. 김 과장은 중소제조업체에서 27년 근무하고 60세에 퇴직했다. 퇴직금은 집 대출 상환에 대부분 쓰였고 남은 건 크지 않았다.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월 98만 원 정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엔 버틸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 생겼다. 허리 디스크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 의료비가 늘었고 아내는 관절염으로 일을 그만뒀다. 매달 고정비만 15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연금 들어오는 날은 마음이 놓이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불안해져요. 아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 김 과장은 65세가 넘어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몸은 힘들지만 안 하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사례 2. 조금이라도 준비한 게 살 길이었어요. 이 과장 66세. 이 과장은 비슷한 조건이었다. 중소기업 근속 24년 퇴직 후 국민연금은 월 105만 원 정도. 다만 40대 후반부터 개인연금 보험을 꾸준히 넣었다. 월 30만 원씩 큰 돈은 아니었다. 은퇴 후 지금 그는 국민연금 105만 원, 개인연금 55만 원, 총 160만 원 정도로 생활한다.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선택지가 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달라요. 병원 가도 덜 불안하고 가끔은 여행도 계획할 수 있어요. 이 과장은 말한다. 국민연금만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고. 사례 3. 은퇴 후에도 역할이 있으니 버텨지죠. 박 과장 70세. 박 과장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90만 원 정도로 낮은 편이다. 대신 은퇴 직후부터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주 3일 근무를 시작했다. 급여는 월 70만 원 남짓. 돈도 돈이지만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망가져요. 연금과 소득을 합쳐 160만 원 정도. 생활은 빠듯하지만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줬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57세 과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한 기대는 가장 위험하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예상 연금액을 꼭 확인해 보자. 둘째, 부족한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 부족함을 인정해야 대책이 나온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소액이라도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셋째, 은퇴 후 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예전처럼 완전한 은퇴는 이제 드물다.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탐색해 두는 게 현실적인 준비다. 국민연금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바닥이다. 그 위에 무엇을 더 얻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진다. 중소기업에서 묵묵히 25년을 버텨온 57세 과장이라면 이미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제는 회사가 아닌 나의 노후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출발선일지도 모른다. 숫자보다 무서운 건 노후의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다. 얼마 있으면 되나요?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얼마나 오래 살 가능성이 있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57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약 25년 이상이다. 다시 말해 80대 초반까지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 긴 시간을 일하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점이다. 은퇴 후 2025년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평균에 가깝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을 전부 따라가 줄까?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 방식이긴 하지만 실제 체감 물가, 특히 의료비, 돌봄 비용, 주거 관련 비용 상승 속도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실질 구매력은 조금씩 깎인다. 쉽게 말해 지금 100만 원의 가치와 10년 뒤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다.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노후 설계는 시작부터 어긋난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먼저 줄어드는 것. 노후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착각이 있다. 바로 쓰는 돈은 줄어들 거다라는 믿음이다. 물론 외식이나 소비성 지출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비용이 분명히 있다. 첫째는 의료비다. 50대까지는 큰 병원 갈 일이 많지 않다. 하지만 60대 중반을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성질환 하나쯤은 거의 필수처럼 따라온다. 고혈압, 당뇨, 관절, 전립선, 심혈관 질환. 이건 개인의 관리 문제라기보다 확률의 문제에 가깝다. 둘째는 돌봄 비용이다. 지금은 상상하기 싫지만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아프게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때 필요한 건 돈보다 시간과 체력인데 이 역시 비용으로 환산된다. 요양보호, 간병, 이동 서비스는 대부분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즉 노후에는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없는 영역이 줄어드는 대신 피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은퇴 후 일 선택이 아니라 구조다. 과거에는 은퇴가 하나의 종착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는 임하게 시작이 됐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변화다. 국민연금 하나로 20년 넘는 기간을 버티는 구조는 애초에 설계된 적이 없다.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이 계속 낮아져 왔고 앞으로도 크게 오르기 어렵다. 이 말은 곧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을 전제로 한 사회로 이미 들어왔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다. 체력을 갈아 넣는 일은 오래 못 간다. 대신 경험, 숙련, 성실함을 활용하는 일이 길게 간다. 중소기업에서 25년을 버텨온 경력은 생각보다 쓸모가 많다. 지금 준비해야 할 건 돈보다 시나리오다. 57세라면 남은 선택지는 생각보다 명확하다. 큰 판을 뒤집는 투자는 현실적이지 않다. 대신 세 가지 시나리오는 꼭 그려봐야 한다. 첫째, 연금 시나리오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차이가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산해야 한다. 둘째, 소득 시나리오다. 은퇴 후 바로 쉬는 경우, 35년 일하는 경우, 70세까지 일하는 경우를 각각 가정해보고 생활비 흐름을 그려보는 게 필요하다. 셋째, 건강 시나리오다. 가장 불확실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산은 무의미해진다. 그래서 노후 준비의 출발은 통장이 아니라 몸이다. 결국 노후 준비는 존엄의 문제다. 국민연금으로 굶어 죽지는 않는다.
이 말은 맞다. 하지만 노후의 목표가 버티는 삶이어야 할까? 누구나 바라는 건 남에게 기대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진 삶이다. 중소기업에서 25년을 일해온 57세 과장이라면 이미 충분히 성실하게 살아왔다. 이제 필요한 건 근성보다 전략이다. 숫자를 직시하고 시간을 계산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 그게 불안을 줄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시작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조금 느리지만 주도권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 뿐이다.